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얘를 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제가 t로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얘 지금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3, 5, 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지금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t를 다시 돌려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한 거죠. 그러면 t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항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개인데 얘를 다시 또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시 어떻게 되냐면 3, 1, 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뒤에 거는 어차피 인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네요 지금. 그랬을 때 인수가 아닌 것을 찾아보래요. 그럼 일단 x 마이너스 3 인수죠. x 플러스 1 인수네요. 그 다음에 그냥 요식 상태로 뒀을 때도 얘도 인수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도 인수 맞아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도 인수니까 답이 4번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수고 지을 건데 12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네, 3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되잖아요. 조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근데 얘는 4 곱하기 3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도 쟤도 인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0 자, a 4제곱 플러스 4래요. 아, 자, a 4제곱 플러스 4. 아, 맞나요? 네네. 얘 인수인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얘 이거 지금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지금 고민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형태로 봤을 때 만약에 제곱수꼴로 나타난다고 해보면 a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얘 2의 전체 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그냥 시도를 여러 개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a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다음 2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인데 얘를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로 붙고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생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없던 마사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4 해주고 그다음 원래 있던 플러스 4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 8 해줬는데 또 이게 뭐 정확하게 인수분해 된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더하기로 표현된 식 있죠. 그거를 곱하기 형태로 깔끔하게 나타내는 게 그 인수분해인데 이게 계속 뒤에 그 뭐야 어떻게 보면 플러스 그 나머지 꼬랑지라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인수분해가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저는 만약에 일단은 얘가 4차니까 얘를 2차로 낮춰주기 위해서 a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얘는 지금 t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합차를 이용을 할 건데 합차는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용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를 지금 t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4t를 추가를 해주면 이쪽 식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4t가 어떤 4t가 추가됐으니까 4t를 빼줘야 같아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는데 얘를 t를 다시 a제곱으로 바꿔줘봐요. 그러면 얘 a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다 바뀔까요? 상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데 4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a의 전체 제곱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합차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 합차골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전체 제곱 말고 하나고 그쵸?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랬을 때 이거 인수인 거 찾아줘라고 했으니까 답이 6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쵸? 최대한 제곱수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본인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감각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 239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대요. 자, 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죠. 자, 이거 설명을 조금 딥하게 말을 해주면요. 지금 일단 요 식이 있잖아요, 지금. 자, 요 식이 있는데 자, 얘를 제가 만약에 fx라고 정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익숙한 게 fx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만 바꿔볼게요. 12라고 하는 애는 그쵸? 3도 인수로 가지네요. 3을 인수로 가지면 몫이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4를 인수로 가지면 몫이 3이 되네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2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네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봐봐. 여기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나머지가 모두 0이란 얘기야. 맞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얘는 뭘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진대요. 그 말인즉슨 봐봐요. 4도 인수로 가지면 2도 인수로 가지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2차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도 인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포인트? 그러면 봐봐요. 나는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첫 번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일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금 답에 가까워지니까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얘를 지금 네 어찌됐든 3차식이고 내가 만약에 인수 하나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을 때 얘는 조립제법을 사용 가능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편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머지는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럼 자, 그걸 판단해서 조립제법을 실제 진행을 해봅시다. 조립제법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써도 되는데 조립제법을 배웠으니까 조립제법으로 쓸게요. 그럼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1, 마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해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네? 일단, 맞지? 그러면 여기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b는 a 플러스 1이라는 정보를 찾았네. 맞죠? 자, 그러면 b는 a 플러스 1이라는 정보를 찾았어요. 그러면 요 식 자체를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보면 1, 마 1,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자, 얘랑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 되죠. 그럼 얘도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네, 얘도 0이 돼야겠네요. 맞죠? 그러면 b가 a 플러스 1이니까 얘 지금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지금 어떻게 돼? 0이 해야겠네. 따라서 a는 몇이야? 4가 되고 b는요? 5가 되죠.
찾았나요? 그럼 A가 4가 되고 B가 5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A, B 값 구하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25번. 이해됐나요, 이거? 네,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설명을 들을 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계속 제가 터치를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 안 그런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몰랐던 부분이라면 자기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제가 뭐 예전부터 말했지만 되게 성실한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도 안 했을 거야 그랬었는데 되게 늦게 막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막 이래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고생했던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들을 죽여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수학 강의를 떠나서 그냥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 장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 나눠 정리라든지 그 앞에서 배웠던 방식 연산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90%는 성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배웠을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세 번 어차피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회독이라고 하죠. 보통 삼회독은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너무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최대한 이 책은 완전히 그래도 일단 이 책에 있는 문제들 내가 다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를요. 푸는 방법을요. 근데 개념이 그래도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번째, 세 번째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 진짜 뭐 너무 어렵다, 너무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항상 그렇죠.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 그냥 이거 어려우면 내가 그냥 남도 어렵나 보다. 그냥 내가 좀 더 하면 되겠다. 그냥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수능 볼 때 나랑 싸운 게 아니야.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사일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예, 저게 지금 A 제곱이 B 마이너스 C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아 A, B, C 그다음에 더하기 뭐래요? B, C, A 더하기 C, A, B, C, A 더하기 자, 얘 인수인 걸 찾아보라네요. 그러면 저 기호를 따라서 표시를 한번 할게요. 일단 얘는 얘죠. 그러니까 A제곱에 B-C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 얘는요. 플러스 B제곱에 C-A 이렇게 들어가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C제곱에 A-B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왔나요? 네. 그럼 얘를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는 인수인 걸 찾아주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인수 발견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 지금 봐봐요. 지금 문자가 세 개 있죠. 그럼 뭔가 뾰족한 공통인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보통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돼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이다 이렇게 뒤에 유형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래 그러면 B-C를 E-A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주어진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 자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A, B, C 중에서 한 문자만 봐요. 그러니까 난 A만 볼게요. A만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B랑 C는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 A만 문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첫 번째 A제곱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E-C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A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C제곱 A고 얘는 마이너스 B제곱 A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일부러 B 마이너스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이렇게 되죠. 그다음 나머지 개수축, 나머지 상수함수 어딨지?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에 네 여기 B제곱 C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네. 이렇게 되네요. 뭔가 공통된 게 보이죠? 우선 많은 게 보이죠 이제? 1차 항 쪽 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합차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C에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는 BC 곱하기 B 마이너스 C죠. 그러면 자, 제가 얘를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로 공통인 인수로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아, 여기 지금 B-C가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밖으로 빼주고요. 그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그다음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BC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얘 따져보면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네요. 그쵸? 틀린 거 없나? 마지막에 네. 이제곱 마이너스 B C 제곱 B 제곱 A는 여기요? 여기 A냐고요? 여기 왜 A예요? 어디요? 요거요? 가운데 요거요? 제곱 C B 제곱 A 네? 뭐예요? B제곱 C 마이너스 음, 또 보면 이 플러스 바뀌어야 되네. 왜냐면 BC로 바꾸면은 C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거 다시 밖으로 C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붙여서 빼면 여기 플러스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플러스 되네. 그러면 이분에서 되네요.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안 돼갖고 당황했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B, C, 이렇게 되죠. 여기 A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깔끔하게 이수분 해준다고 생각하면 B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이 상황에서 인수인 거 찾아보래요. 답 몇 번? 1번. 그러면 이 사이도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얘도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A만 문자로 취급하고 내림차수 정리해 주면 돼요. 이 사이도. 그러면 힌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한 항이 있거든요. 그 날라가요. 약분돼요. 그래서 정리돼요.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거 이 사이 좀 중요한 문제여서 이거 직접 그러니까 이게 고1 지금 그 1학기 중간고사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실제 고1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보세요. 나와요 이런 게. 근데 그래서 직접 해보세요 저거는. 자 244 방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똑같아요. 맞죠? A만 문자 취급하고 내림차수 정리하는 거죠. 저분대도.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방법 똑같아서 그래요. 자, 244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x 제곱 3x 플러스 1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를 한대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봤을 때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수정리를 활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내가 실제로 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를 fx가 뒀을 때 어떤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서 어떤 임의의 수를 뭐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갖고 이게 0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0이 되는 걸 확인하면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어. 그래서 0이 됐어. 그럼 x 플러스 1의 이수로 간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이해돼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랑 앞에 단원들이 다 연결이 되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근데 얘 보니까요, 1 대입하면 1, 3, 1, 3. 근데 여기 마팔니까 안 되네, 마일. 1 대입하면 안 돼. 마일 대입해볼까? 그럼 1, 마3, 마25, 마이, 마8, 마10, 마3.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같이 체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를 보니까 얘 지금 그러니까 여기 3차고 보면 개수 3, 여기 3이죠. 여기 1, 1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중3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심화 요령으로 얘를 지금 어떻게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뭔가 특별한 모양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제곱으로 밖으로 빼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있잖아요. 이거. 그럼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 감 오죠 이거 제가 좀 자주 설명했던 부분인데 얘가 여기 지금 보시면 어차피 3으로 묶으면 3의 x-x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x-x분의 1의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공통으로 뽑아줘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x분의 1을 전체 제곱을 해줬을 때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온 다음에 마 2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플러스 2 해주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x-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쪽 마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자 얘를 깔끔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한번 보고 x-x분의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의 x-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 지금 6이잖아요. 2, 3 하면 안 되네요. 1, 6 해도 안 되네요. 끝인가? 마이너스 10 빼야 되는 건데. 여기가 네. x 플러스 x분의 1로 묶어야 돼서 제곱 지금 t니까 1의 x 플러스 아 맞네요. 죄송해요. 어? 3x 플러스 이걸로 바꿔줘야겠네. 그러면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바꾸려 했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되면 없던 2가 생기니까 마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뒤에 지금 마 8 나오겠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인수분해 되겠다. 방어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지금 2랑 5가 돼 있어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x제곱에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됐죠? 얘 각각 인수 맞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형태를 정해줬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c 네? x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해줬는데 자, 봐봐요. 여기 x제곱 있죠? 그러니까 x 하나 이쪽 분배하고 위쪽 분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지금 정확히 완제죠. 완전제곱식이죠. 상호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맞아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x-c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됐으니까 c가 지금 몇이에요? c가 1이네요? 이게 아니라 c가 1이고 그 다음에 a랑 b값 나왔죠. a가 5, b값 1. 그러니까 a가 5, b값이 1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네요. 그럼 문제에서 a, b, c 값 구하랬으니까 이거 다 하면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나도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냥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죠?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푸는 방법을 내 걸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삶에 대한 태도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 일 말고 여러 일을 하잖아요. 뭐 말을 했다시피 말 아는 사람이 공동성 있지만 저는 학원 강사는 본업이 맞죠. 학원 강사의 돈은 많은데 부업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퇴근하고도 일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시장의 경쟁자가 있고 아니면 시장에 압도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 가장 만만한 게 뭐 있을까? 애플이 있겠죠.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삼성전자가 모방해요.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인 거고 사실 모방이에요, 모방. 근데 처음엔 삼성은 피처폰만 만들던 회사예요. 피처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그 뭐 접는 거 있죠. 이게 옛날 봤어요. 옛날 그냥 그거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접거나 막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좀 터치만 살짝 되지 뭐 사실상 뭐 이게 인터넷이 되거나 막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와이파이 기능도 없었고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애플이 처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자기들이 아이팟 터치랑 아이팟을 핸드폰 기능까지 접목시켜서 아이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 MP3 플레이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애플이 원래 그냥 컴퓨터 회사에 불과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한국에 있는 아이리버라는 업체 거를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아이리버가 원래 세계 1등이었거든요. MP3는. 근데 애플이 그걸 만들어보니까 이게 하다 베팅을 하다가 이제 MP3를 따로 이제 요즘 음악을 요즘 다 핸드폰으로 듣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MP3를 따로 샀어야 했어요.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시켰죠. 그러니까 애플이 혁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했잖아요.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인터넷도 되고 와이파이, 그다음 아이팟 MP3도 되고 이걸 하나로 다 묶은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그 아이폰 1세대를 제가 썼었어요. 네. 어릴 때 여러분들 나보다 어릴 때니까 그래서 어릴 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러면 처음에는 안 냈냐 옴니아라고 처음 했어. 옴니아라고 만들었는데 개판인 거야. 그래서 완전 망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시리즈가 갤럭시 시리즈야. 그래서 지금도 갤럭시죠. 네. 왔어요? 그래서 갤럭시죠 지금. 핸드폰 내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옴니아라고 있었는데 그게 망하고 갤럭시 시리즈 만들고 삼성도 어떻게 걔는 원래 생각도 안 했었어.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애플이라고 하는 게 치고 들으니까 애플 걸 따라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드웨어나 제조하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만들어서 결국 시장에서 버텼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갤럭시 있고 그때는 두 개 쓰죠. 아이폰 쓰는 거 쓰죠. 일부러 두 개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찬가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푸네? 그럼 나도 이렇게 풀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모방하세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이런 말 들었는데 그 어디서 나와? 미켈란젤로에서 그 그림이 나오는 건가? 어찌됐든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방이라는 게 안 좋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물어봤어요. 작곡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그거를 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존심 문제가 커서요. 내가 어떤 강한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오마주를 했다. 이런 것만 밝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밝히고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래요. 어,
최근에 윤종신 그 사건 있었던 그 뭐지? 일본에 그 있잖아요. 그 전설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노래 그대로 그 플로 그 뭐야 진행이라 해야 되나? 그게 진행 그대로 갖다 썼다고 막 표절 이렇고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따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 그래서 공부는 무방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해지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자기 게 돼요. 자기만의 버전이 새로 생겨. 공부 방법도 그렇고 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8 하면 되나요? 음. 아 말했던 유형인데. 몸은 좀 괜찮아요? 너 휴가 어깨 뭐더라? 내가 몸이랑 어. 경수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네. 쓰지 말래요.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 쓰지 말래요. 왜? 원래 물건도 안 되는데 너 시력 몇인데? 너무 좀 싸고 아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어릴 때는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병원 쓰지 말래? 웬일이지? 나는 그 선글라스 끼거든요. 마스크해가지고 밖에 특히 여름철에 자외선이 떼가지고 운전할 때도 무조건 쓰고요. 그래서 자 봅시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3이고 B 플러스 C는 2고 C 플러스 A는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ABC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만약에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랑 C 플러스 A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A 플러스 B를 지금 3이라는 거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지금 3 플러스 C가 되겠죠. 뭐 저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도 될 거고요.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정리한다 치자. 그럼 A, B, B, C, C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라는 물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도 어차피 우리가 좀 짝으로 굴려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B 전체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나오죠. B 플러스 C도 전체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나오죠. C 플러스 A도 전체 제곱하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C 나오잖아요. 그 세 식을 다 더해가지고 처리해줘가지고 뭐 나름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ABC가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그러니까 꼭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 상황에 맞게끔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좀 해줘가지고 아까처럼 내림차 한 문자만 보고 내림차수 정리할 거예요. 그게 깔끔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 지금 A 제곱 B 이렇게 쓸게요. 길어지는데 ABC 플러스 뭐 CA 제곱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그래 안 헷갈리게. A 제곱 C 플러스 ABC 플러스 BC 제곱 그다음에 C 제곱 그다음에 BC 제곱이 아니라 B 제곱인가요? 그쵸? C 제곱 플러스 AC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됐죠? 맞나? 잠깐만 셋 했고 AB 제곱 이상한데 제곱 C 있고 그다음에 AB 제곱 그다음에 B 제곱 C C
C제곱 플러스 AC제곱 마이너스 ABC. 자,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랑 날려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자만 보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A만 문자 볼게요. 그럼 A에 관해서 일단 최고차항이 지금 A 제곱이 있죠. 여기서. 그럼 여기 지금 B 보이나요? A 제곱 B 보이죠? A 제곱 C 보이죠? 두 개 더해줬다고 해서 A 제곱을 묶어주면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랑 좀 플롯이 비슷하죠, 지금 진행이. 그 다음 두 번째, A 쪽 볼게요. A가 ABC, 그 다음에 AB 제곱,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AC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지금 A로 묶어줄 건데, C, 다음 B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네요. 아, 뭐죠? 이거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이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네. 나머지 상수항 쪽 이제 정리해 줄게요. 상수항 쪽이 얘랑 얘만 남네. 그럼 얘 플러스 BC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끝났다. 그러면 얘가 지금 아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B 플러스 C로 묶어줄게요.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 A 더하기 B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도 정리해주면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준 것 같아요. 자, A 플러스 C는 4고 A 플러스 B는 3이고 B 플러스 C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다시 답이 4 이렇게 되겠죠. 있을까요? 자, 다음 252. 네, 252번 안 풀어볼까? 네, 253 해야 돼요? 249번 질문. 아, 이사고 아니세요. 똑같은 거라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봅시다. 얘를 이항해 볼게요. 얘를 이항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4ABC가 0이네요. 자, 그럼 얘가 0인데 얘 지금 그 인수분해 공식인데요. 이거 네 이렇게 나온 거 이해돼요? 이 요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요. 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부터 여기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거는 그러면 얘 이거 봐봐요. 이거 양수죠. 해양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0이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얘 봐봐. 우리 제곱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수나 음수나 0이나
양수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 제곱도 양수죠. 0을 제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일 거예요. 얘도 0 이상일 거예요. 반드시 값이. 얘도 0 이상일 거야. 어떤 값이든 간에. 근데 얘 0이고 얘 0이고 근데 얘 양수면 이거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어야겠죠. 그래야 지금 완전히 등식이 성립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만약에 음수면 결과값이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결과값이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든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즐처럼 얘가 전제 자체가 실수 범위 하에서 제곱수는 항상 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0, 0, 0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진행 다 해놓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이 식에 만족이 되려면 a-b도 0이면서 동시에 b-c도 0이면서 동시에 c-a도 0이어야 돼요. 그럼 얘를 각각 풀어주면은 a는 b고 b는 c고 c는 a여야 되니까 따라서 a랑 b랑 c가 같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a랑 b랑 c가 같다는 정보를 찾았네요. 찾았다고 했을 때 a분의 b-c 더 빼기 b분의 a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얘 이거 0되죠. 얘 0되고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될까요? 답이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요. 이 문제 중에 아마 257 말고 그 네, 259도 이러거든요. 259 풀 때 요식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는 259에서는 얘가 세 변의 길이로 돼 있죠. 삼각형에. 그러니까 얘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얘를 A, B, C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맞잖아. 왜냐면 셋 다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세 변의 길이가. 그래서 그렇게 응용이 되는 문제도 있다. 네, 인수분해 문제들 중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2는 안 해도 된다 그랬고요. 253? 정수 잘 들어야 돼요. 253. 21 곱하기 23 곱하기 자, 얘를 뭐 이거 자체가 는 n의 n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얘를 실제로 고지고대로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되는데 자 저는 인수분해 최대한 활용해 줘야 되니까 x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로 둘지 23로 둘지 25로 둘지 27로 둘지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만약에 딱 중앙이 되는 수가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만약에 24로 뒀다고 했을 때는 얘가 뭐 x-1, 얘 x 플러스 1 될 거고 얘 그다음에 뭐 24로 x-3,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도 인수분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1로도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식이 형태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차 항이랑 1차 항이 같아지게끔 공통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한 문자로 치환도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x랑 x 플러스 6, 그다음에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 그러니까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암산해 보면 여기 x제곱 더하기 6x 되겠죠. 여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말로만 처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게요. 이 형태 이렇게 바뀌네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t를 다시 묶어줄 거예요. 치환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t에 t 플러스 8이잖아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 되죠. 여기 지금 어떻게 돼? 3,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지금 어떻게 돼? 플러스 3에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앞에 나올 거고, 그죠? 다시 돌려주면.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이렇게 나올까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된 상황에서 얘가 지금 n의 n 플러스 2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지금 차이가 2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n이네요. 맞죠? 이거 만족치 하잖아요. 그럼 n의 값이라는 게 지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데 x를 21로 뒀잖아. 그럼 21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1 더하기 3로 나오네요. 21을 전체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441이 맞나? 11 곱하기 20 하면 441 맞아요? 맞아요. 126 하고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129 4살 더하기 129 해주면 570 되네. 네, 그래서 570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570 N 구하라 했으면 네, 그럼 저기서 어떻게 21제곱 더하기 2에서 21에서 플러스 3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N이잖아요. X 대신에 다시 21 넣어줄게요. 됐을까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중간에 2, 5, 6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중 X, Y, Z 뭐 이렇게 같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해봅시다. X, Y, Z 목소리가 작진 않죠? 네. 잠깐 말해줘요. 내가 일부러 좀 작게 내고 있거든요, 일부러. 크게 내면 플레이 될수 있는데 목이 갈까 봐. 오늘 9시까지 해야 되니까. 습관도 있잖아요. X제곱 Y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 네, 자, 주어진 정보가 여기 있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같은 거 찾아주라 뭐 이런 문제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눈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봐요. 만약 XY를 묶어주면 여기 1, X, Z 나오겠네. 그럼 뭔가 공통이 뽑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XY를 묶어주면 Z, X, 1 되니까 X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여기도 마이너스 묶어주면 X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다시 X 플러스 Z 플러스 1로 묶어보면요. X, Y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묶여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Z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식에서 지금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Y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네.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Y라는 소리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Y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Y 제곱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지금. 맞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거 같은 거 찾아주래요. 그쵸? 그럼 같은 거 찾아주라고 했는데 답 4번 딱 나오네요. 그쵸? 왜냐면 4번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Y 있고 XY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니까 답 4번. 자, 그 뒤에 좀 덜 푼 데 있잖아요. 좀만 해주고 싶고
한번 쉬고요. 별풍 대충 풀고 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복도수 나갈 거예요 오늘. 알겠죠? 조수에 갑시다. 자, 수학을 널 말하기 앞서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자연수를 배웠죠. 맞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부분. 자연수 배웠어요. 자연수가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막 세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 다음에 자연수랑 영의 개념을 배웠죠. 영의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자연수에다가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건 지울 건데 어차피 쓰고 자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그쵸?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얘는 규칙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1만큼 증가되는 애였죠. 표시를 해주면. 네. 그럼 봐봐요. 얘가 2라고 하는 데는 1 더 여기 0에서 한 칸, 두 칸 가는 애잖아. 오른쪽으로. 3이라고 하는 애는 3칸 간 거죠. 네.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만약에 중앙을 0으로 뒀을 때 그럼 이쪽 부분도 있을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요쪽도 어떤 그 수로 나열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연수까지는 배웠었는데 자 어떤 수가 있어 만약에 여기가 얘를 만약에 내가 별표라고 하자 그쵸? 그럼 별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0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별표 더하기 1을 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별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칭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별표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일 거 하니까요. 그냥 중간과정 생략하고.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수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왼쪽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애는 1을 기준으로 두 칸 이동한 거였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0,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0이 되니까 얘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애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실 거리로만 따지면 1, 2, 3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랑 구별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를 붙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이 뭐였어요? 여기 얘가 음의 정수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있고 얘를 그럼 음의 자연수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다르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고 하는 애를 0과 묶어가지고 얘네 세 개를 묶어서 정수라고 한 거예요. 수체계를 잡을 때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잡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수직성 개념에서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새롭게 체계가 확장이 됐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눗셈을 배우잖아요.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4를요 2로 나눴을 때는 2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피자 한 판이 8조각이야. 8조각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말도 안 되지만 3명 있어. 3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얼만큼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우리는 알고 있죠. 밥을 3분의 8인 거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요. 얘는 지금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눗셈 식을 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예요? 분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분수라고 하는 애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2, 6, 그 다음에 2, 10 해가지고 점 6 하면 다시 계속 2가 나오잖아요. 6, 6, 6, 6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고 끝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분수도 배웠고 소수도 배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찌됐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이해돼요? 소수나 그다음에 뭐 분수 말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라고 하는 애도 사실은
2분의 4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얘네를 유리수라고 했었어요. 한자어가 유리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해요. 근데 얘네는 지금 봐봐 3분의 8이나 2.666이나 이거는 지금 자연수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양의정수도 아니고 공개정수도 아니죠. 네, 네네. 그래서 얘를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따로 분류를 했었어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분수나 소수를 지금 정수가 아닌 아, 그러니까 지금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진짜 그 분수 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서 정수만 빼고 나머지를 넣은 거죠.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화해가지고 지금 예시 쓸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것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유리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첫 단원이 그거잖아요. 소수. 소수에 대해서 다루죠. 자, 봐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자, 봅시다. 소수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있죠? 네, 그렇죠.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연관. 무한소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한소수라는 건 어떤 애일까?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 같은 거 있죠? 네. 네, 2분의 1 같은 거는 0.5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 예시에서 지금 봐봐. 3분의 8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 2점, 2점, 6, 땡 이렇게 됐죠. 네. 네, 요런 애들, 그러니까 6이 쭈르륵 가니까 어차피 배웠으니까 네, 요런 애들인데 자, 그 무한소수를 다시 한번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아까 맞아요. 순환소수. 아까 2.6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6이. 그래서 그런 애를 이제 무한소수긴 한데 순환소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네, 무한소수가 있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까 뭐 3분의 8 같은 거 있잖아요. 6.63 땡 이런 애들은 순환소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게 그거 있어요. 파이 같은 거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수를 분류할 때 2분의 1 같은 것도 결국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네요. 그다음 3분의 8은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근데 얘는 지금 봐봐. 얘는 유한소수고 얘는 순환소수네. 맞아? 그러면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끊어가지고 여기 위가 지금 뭐였어요? 유리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그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 해서 반대 개념으로 무리수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의 정의 자체가 순환하지 않은 무한수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수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었다. 그쵸? 맞아요? 그 무리수라고 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예시처럼 파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루트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3 때. 어떤 거예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인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만약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4라고 했으면 한 변의 길이는 2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이면 한 변의 길이를 지금 기존의 유리수 체계에서는 내가 그 길이를 정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길이는 항상 있긴 하죠. 양의 개념으로 있긴 하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뭐 얘는 반드시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클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도 대략적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리얼 넘버 7수라고 우리가 중3 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었냐면 어찌됐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존재는 하잖아요. 그쵸?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얘를 그럼 수직선상에서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의 특징은 이렇게 됐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상 제곱근과 실수를 배울 때요. 그쵸? 이게 지워도 되죠, 이제 여기? 설명해야 돼서. 자, 제곱근과 실수를 배울 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하고 다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수 알겠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과 실수를 할 때 루트 개념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럼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정확히 말하면 루트 A 제곱이라고 하는 애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A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서 A가 양수일 때. 맞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얘만 음수인 거예요. 결과값이 음수가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 해. 그럼 얘는 뭘로 나와? 2로 나오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A가 음수인 경우에는 A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은 결과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의 정의 자체가 절대값 A예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직접적으로 개념을 따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정사각형의 넓이 생각해봤잖아요. 그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생각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이면은 길이는 루트 3이니까 양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얘가 왜 절대값 A냐? 자, 봐봐요. 내가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A만큼을 해볼게. 그럼 얘는 명확하게 거리는 A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야. 만약에 음수가. 색깔 좀 다르게 할게.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음수였어. 그러면 이 거리는 A라고 말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로 처리해줬던 거예요. 우선 제곱근과 실수 배울 때.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어찌됐든 루트 A 제곱이고 하나 더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루트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맞아? 근데 얘가 전제되는 조건이 있거든. 어떤 조건이냐면 B라고 하는 애는 항상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여야 된다고 했었어.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똑같은 예시죠. 정사각형. 얘가 만약에 넓이가 4일 수는 있죠. 3일 수는 있을 거예요.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0일 수는 없죠. 넓이가 0인 건 점이 포인트인데 그쵸? 그럼 점 하나를 가지고 길이를 잡을 수는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하나 더. 이번에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복소수 단위에서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 봅시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 1인 게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가 플러스 1은 조금 너무 쉬우니까 넓이가 만약에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정사 때 배웠다시피 이 한 변의 길이를 루트 2라고 잡아뒀잖아. 그럼 이 방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넓이가 의미 개념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쵸? 얘 넓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는 똑같이 그럼 이 방식을 차용한다 그러면 루트 기호를 써주고 그쵸? 루트 기호를 써주고 마이너스 2만 붙여주면 되겠네. 그쵸? 사용할 수 있죠. 그 방식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를 엄밀히 말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방식은 차용했지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얘를 지금 실수 범위에서 넣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수 말고 새로운 개념이 허수라고 하는 애를 만든 거예요. 허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해요. 어떻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의 제곱근.
이해돼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x제곱을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이 x값이 뭘까? 라고 했을 때 x제곱을 마이너스 1로 만든다는 거는 x값이 정확히 실수 범위에서 나오지가 않죠. 이해됐어요? 네. 실제로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줬을 때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나름의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근해 공식을 써보면 분의 1차항이 없잖아. 마이너스 b가 없으니까 0, 플마, 루트 0,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리해주면 2분의 이렇게 돼. 플마,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에러예요. 왜냐면 제곱근의 성질에서 얘는 항상 양이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실수 범위에서 적합하죠. 근데 이제 이 제한을 푸는 거예요. 이 제한을 풀었을 때는 만약에 얘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허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다루는 애가 있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설명 다 이해했죠? 그러면 자, 봅시다.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올게요. 얘를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지금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네요.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튀어나왔죠. 근데 얘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i라고 하나 칭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허수단위 i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게 되느냐면 아까 예시를 볼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얘를 매번 루트 마이너스 1로 쓰기 좀 귀찮으니까 얘를 i라고 약속을 했고요. 얘를 허수단위라고 말을 해요. 이해됐을까요? 아, 그래서 허수단위 i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i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근데 재밌는 게 봐봐요. 그럼 i의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i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근데 얘를 다시 i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i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래서 얘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i 5제곱은 어떻게 돼? 결론부터 말하면 i가 되겠죠. 아, 그래서 허수단위 i는 주기성을 가지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1이네. i 5제곱은 다시 i로 돼.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봐봐요. 이 실수와 허수를 묶어가지고 이제 실수와 허수를 묶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한다? 복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래서 이 복소수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a 플러스 bi라고 하고 이 a랑 b는 실수라고 할게요. a랑 b는 실수예요. 이 전체가 실수 아니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얘가 지금 뭐냐면 실수죠.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이에요.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bi 있죠. 예를 들어봐.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지금 분해를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루트 2i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네. 왜냐면 얘가 i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이제 bi를 얘를 이제 앞으로 허수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 전체가 지금 이 식을 모아가지고 우리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복수수가 같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조금 상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리수 다룰 때랑 좀 비슷한데, 무리수 다룰 때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뭐 C라고 해볼게요. 얘랑 같은 거는 A 플러스 B 루트 C죠, 당연히.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둘이 같다는 정보가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봐봐. 아, 야, 빨리 할게.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졌어. 만약에 A, B, C, D, E, F는 다 그러니까 정수고, 그쵸? 정수라고 했을 때 양의 정수고, 자연수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판단했을 때? 개수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같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A랑 D랑 같고 B랑 E랑 같고 C랑 F랑 같다고 판단했죠. 이거랑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복소수가 만약에 서로 같다라고 정보가 주어지면요. A 플러스 BI가 있고 C 플러스 DI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네들이 같대.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는 소리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우변이 얘가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리고 얘는 같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봐봐요.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소리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복수수가 서로 같은 조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이거는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편례복수수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도입을 해요. 편례? 편례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양말 셀 때요.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양말은 한 켤레가 두 짝이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발이 두 개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보통 양말을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죠?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플랫소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Z라고 하는 백소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 Z라고 하는 백소수가 있는데 얘를 내가 A 플러스 B I라고 두고요. A랑 B는 양의 정수라고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요런 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A랑 B I는 똑같은데 안에 부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I를 만약에 내가 Z라고 했으면 얘는 나는 이 Z에다가 위에 R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켤레복수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쌤, 네. 이걸 왜 정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가 특한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Z 플러스 Z 바를 얘를 Z 바라고 제가 불러요 저는. Z 바를 해주면 봐봐 직관적으로 보세요. A 더하기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돼. 그럼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BI가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나와요? 2A만 남죠. 그러면 봐봐요. 얘 복소수였고 얘 복소수 각각 복소수였는데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켤레 복소수끼리 실수화가 되네요. 같이 실수만 튀어나오죠. 허수 부분이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네요. 독특하네요. 두 번째, 얘네 두 개를 두 복소수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다항식의 곱셈의 메커니즘이랑 똑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마치 어떤 꼴이에요? 합차네요, 합차. 그러면 합차 꼴인데 일단 해줍시다.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신기한 게 봐봐요. 우리는 그 허수 단위 I의 성질 배웠죠? 허수 단위 I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며. 그러면 얘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제곱되고. 그쵸? 그럼 얘 계산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튀어나오네. 그래서 독특한 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만약에 내가 여기 B가 0이라 해봐. 그 Z는 A지. 실수만 있으면 복소수 아니잖아요. 맞죠? 왜냐면 실수도 복소수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Z를 A라고 둬봐? 그럼 Z 받은 몇이야? A죠.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문제에서 만약에 Z는 A라고 두면 Z반은 A다. 맞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A가 없다고 봐요. Z는 BI로도 봐요.
Z 말로만 했을 때도 이해될까요? Z는 BI를 뒀을 때 그럼 Z반은 아, 마이너스 BI겠죠? 이해돼요? 아, 그래서 그럼 봐봐. Z가 BI였는데 Z반은 마이너스 BI니까 그럼 식이 여기 성립될까? Z는 마이너스 Z바. 등식 성립하죠. 같아지니까. 이해돼? 써줘야 되나? 그거는 써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예를 들면요. 여기 줄게요. 여기 이거 이해됐으니까. Z를 내가 만약에 BI로 둬요. 네. 그럼 Z반은 마이너스 BI가 될 거 아니에요? 킬레복수스의 정에 따라서. 네. 맞죠? 그러면 자 Z 플러스 Z반은 0이 되는 건 알겠고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Z는 마이너스 Z반이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참이죠. 왜냐면 여기가 BI잖아. 네.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참이 되는 거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없는 이런 경우 있죠. 얘를 순허수라 그래. 순실수란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실수는 실수고 실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허수단이 아예 앞에 개수만 딱 붙어 있는 거. 네. 이런 걸 순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297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임수의 제곱근인데요. 임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이라면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임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풀마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풀마 루트 4에 i 이렇게 줄여져 맞죠? 그럼 얘 풀마 2i 이렇게 되네. 잠깐만. 마이너스 안 되는 거. 네. 여기 만등상 됐죠? 네. 2i를 제곱을 하면은 4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와서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자, 첫 번째로 그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루트 a i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제는 다 i가 양수일 때요. 이해되죠 이거? 왜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a i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두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뿔마 루트 ai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 잠깐만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때 뿔마 루트 마이너스 ai 되는구나. 큰일 날 뻔. 머리가 들어갔어. 이 소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i를 제곱을 한다고 해서 4i 제곱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질이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게 좀 헷갈려요. 루트 A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B가 있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는 그냥 루트 A,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 안 헷갈리려나? 예시로 알려줄게요. 만약에 헷갈릴 것 같거든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 해볼게요.
얘를 정리해볼게. 그럼 얘는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 루트 2i 곱하기 루트 3 아, i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할 수 있잖아. 이거 루트 6이죠. i 곱하기 i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돼요. 이해되죠 이게? 그다음 두 번째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만약에 a는 양수예요. 근데 b는 음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루트 지금 각각이죠? 네. b분의 루트 a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건데 맞죠? 지금 해볼게요. 자, b는 음수죠. b는 음수니까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일 거예요. 네,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죠. 근데 얘 양수니까 얘 지금 b분의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i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됐죠? 네. 그 다음 이거 i를 분모 있는 i를 그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줄게요. 그럼 i 제곱이 되죠 분모가 분모가. 그럼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마이너스의 루트 b분의 마이너스 a의 i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i를요 다시 여기다 집어 넣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i 자체가 원래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곱해주면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성질이 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됐죠? 한번 보여줄까요?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예를 들면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있다 볼게요. 그럼 내가 증명할 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자, 분모 쪽에 루트 3 i로 처리할 수 있고 분자는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 곱하기 i 이렇게 해줄게요.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얘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 i가 되지. 근데 여기만 지금 봐봐. 여기만 봤을 때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2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i라고 하는 애는 사실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얘를 지금 어떻게 바꿔줘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실수였지? 나 한 번에 하려고 했나? 되죠? 네, 됐죠? 그러면 i 가면은 이렇게 되나요? 분모 분자의 i 가면
근데 아 이거구나. 그쵸.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붙여지고 루트 3분의 1가 되는데 아예 어차피 안쪽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이래. 그럼 이거 증명됐죠.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되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어떤가? 그 분모를 어. 루트 3분의로 하고 어. 분모를 루트 마이너스로. 그치. 그래가지고 아이를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뭐 차이 같죠? 뭐 차이 같죠? 얘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달라져요. 그래서 300번까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숙제가요. 일단 50초까지 한번 홀수 한번 풀어보세요. 네, 대표 문제랑 홀수